용사부입니다. 평년보다 덥다면 두꺼운 옷, 겨울옷, 파카 이런 것들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누가 손해보면 누구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산업에서도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올해 6월 엘니뇨가 시작되면서 UN의 WMO와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 이와 함께 설탕이 들어간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슈거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사부와 함께는 오늘의 테마, 지구가 뜨겁다! 슈퍼 엘니뇨. 자, 먼저 이 엘니뇨가 도대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무역풍을 아셔야 합니다. 이 무역풍은 특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의 흐름이 느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 이런 현상이 엘니뇨죠. 엘니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 고온 현상인데 세계 기후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올해 6월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7월 3일에는 말입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씨를 기록,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었죠. 과거 최고치는 2016년 8월 16.92도를 훌쩍 넘어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엘니뇨가 발생하는 것을 기후와 관련된 기구들이 경고하고 매우 걱정하는 것일까요? 엘니뇨가 전체 지구의 기후에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엘니뇨가 이 모체문명을 멸망시켰다고 하고요. 1876년에서 1879년 4년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엘니뇨가 발생했는데 이걸로 인하여 중국 화북 지역의 절반, 산동 지역의 70%가량의 수확량이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만 2천만 명,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필리핀에서 엄청난 가뭄이 있었는데 인도는 1,030만 명,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 2015년, 16년 2년 동안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고 그때 당시 폭염으로 인해서 인도에서만 2,33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죠? 올해 겨울과 내년 여름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평상적인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수개월간 유지되는 것이고, 슈퍼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씨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러면 지구 기상이변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적도 부근의 열대 태평양 지역의 2달간 온도가 1.5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슈퍼 엘니뇨 내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나타나면 말입니다. 동쪽 해역에 인접한 중남미 지역에는 폭우와 홍수, 호주 북동부, 동남아시아, 인도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이 엘니뇨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세계 기후 단체들은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11월 1일 116년 만에 서울 최고 기온 기억하시죠? 엘니뇨로 인한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은 북반구 겨울철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 증가와 폭설이 빈발할 것
같고요. 남반구,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고온건조한 기후로 농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이어서 뭐가 나타나냐면 라니냐, 엘니뇨의 반대예요. 라니냐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우리나라 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고 전체 곡물가가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년 후반부서부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니뇨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엘니뇨는 여러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생산량 아작이 날 것 같고 커피 원두의 주요 생산자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원두 수량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원당, 설탕, 사탕수수, 커피, 원두죠. 이런 것은 크게 가격 변동성, 즉 크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거, 설탕, 슈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데 설탕 여러분들 살찌고 건강에 안 좋다고 안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빵, 과자, 음료수에 설탕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들어간 가공식품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탄산음료, 밀가루, 맥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말입니다. 요즘 그 기사를 보시면 사탕수수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뭐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설탕 수출을 기존보다 많이 줄이거나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기사를 흘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인도보다는 태국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 수확량도 20%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뭄엔 작황도 문제지만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인 브라질과 더불어 인도도 사탕수수를 휘발유에 섞어요. 이것을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확량도 줄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바이오 연료까지 만드는데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설탕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누가 손해보면 누구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산업에서도 펼쳐집니다. 세계 4대 곡물이라고 있는데 설탕을 빼고 나머지 3개가 뭐냐 하면은 대두, 소맥, 밀가루죠. 그리고 옥수수인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북미 쪽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서 풍작, 3대 농작물, 옥수수, 콩, 밀가루의 수송 수요가 늘어나겠군요. 그러면 딱 보면 어느 업종이 산업이 엘니뇨의 혜택을 받을까요? 바로 해운업. 해운업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나른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선창에 그냥 막 부어서 운반하는 드라이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벌크선. 무슨 선? 드라이, 말랐다, 벌크. 왕창 많이 이런 해운업에는 수혜가 올 거로 예상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크선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펜오션과 대한해운에게 매우 유리한, 실적에 유리한, 주가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느 일정 기간, 어느 시점에 핫하게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데 가뭄에 의해서 작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작황을 향후에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까? 비료죠, 비료. 비료주가 어느 시점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너무 센 슈퍼 엘니뇨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것을 왜 첨가해서 덤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방송일 현재까지 상당폭 조정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저가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업종 중에 하나가 올겨울 만약에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덥다면 두꺼운 옷, 겨울옷, 파카 이런 것들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11월 2일 116년 만에 서울 최고 온도를 찍었기도 하지만 올 11월과 12월 예년보다 온도가 겨울 온도가 더 높다
높을 확률 40%, 낮을 확률 20%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의류업종 조심해야 된다. 요즘 급등한 태평양 물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니뇨, 지난 6월부터 시작됐죠.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산업 측면에서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관련하여 주식 투자 종목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또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